안녕하십니까.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타임 독서고요. 일단 가벼운 총평을 좀 해드리자면 독서 전반적으로 평이었어요. 쉬웠다는 얘기고요. 문항도 쉬웠지만 지문도 전반적으로 다 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외부 학생들도 마찬가지 쉬웠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틀렸던 문항만 분석하면 된다. 내가 몇 점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고평의 가치는 바로 뭐냐면 이 지문을 통해서 올해 수능이 어떻게 조금 기출이 될 건지, 그 다음에 문항이 어떤 식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출제될 건지 이런 원리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듣기 전에 혹시라도요. 전지문, 독서의 전지문, 그 다음에 전문항 분석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보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세 지문요, 그리고 독서론 포함하면 네 지문요, 충분히 다 하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셔야 선생님이 딱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결국은 이 지문, 그 평가원의 의도가 어떠했다. 그러니까 평가원의 의도가 어떠했기 때문에 문제 정답이 이러하다. 이 첫 번째 얘기를 먼저 하게 될 거고, 이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똘똘한 친구들이라면 이번 구평을 통해서 조금 정답을 왜 여기서 냈지라던가 조금 아쉬운 걸 이런 생각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두 번째 선생님이 또 할 얘기는 만약 수능이라면 어떻게 이 아이가 조금 정교화될까, 혹은 어떤 문항으로 기출될까,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구평보다는 수능은 무조건 어려울 겁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면 6평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중간쯤 된다가 제일 안정적이죠. 그래서 6평 정도로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오늘은 이 두 가지 컨셉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할 거고, 선생님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지문 하나씩 읽어서 꼼꼼히 해석해주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해보시고, 그리고 까먹었다 싶으면 다시 스탑해놓고 다시 듣고,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분석할 때, 그리고 우리가 풀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거, 재학생 친구들은 대답을 좀 해줍시다. 결국 이 지문이라는 거 누가 썼죠, 여러분? 그렇죠, 평가원입니다. 그럼 평가원이 썼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야, 의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의도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상상,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서 이 글이 쉽든 어렵든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서 호흡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야 평가원이 의도를 가진 그 부분이 내 잔상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그걸 가지고 뭐 푸는 거야? 손가락 갖다 대고 정답 푸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랑 늘 했던 얘기 있죠. 한번 다시 써볼게. 그래서 1번 부탁하고 싶은 게 결국 뭐냐면 앞에 이렇게 써봐. 쉽든 혹은 어렵든 이렇게 써봐. 지금 쓰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등짝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쉽든 어렵든. 그러니까 쉽다고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이번에 아마 아쉬움이 남는 친구 있을 겁니다. 독서 다 맞추셨어야 해요. 근데 하나나 두 개 정도 틀렸다. 그 친구들 해보면 지금 세모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아깝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쉽다고 날려 읽은 부분 없냐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쌤이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앞으로 수능은 요거보다는 어려워. 그렇게 마음 먹어야 돼. 그럼 어려운 구간도 마찬가지야. 그냥 죽여서 읽는 게 아니라 의도에 맞춰 살려 읽어야 된다고. 알았지? 약속 지키자. 그래서 쉽든 어렵든 평가원의 뭐에 맞춰서, 의도에 맞춰서 읽고 이해한다. 근데 쌤 늘 얘기하지? 의도에 단어를 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뭐를 해준다? 의도에 맞춰서 그 부분의 속도를 뭐 해준다? 줄여라. 속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다 줄여야 속도 줄이는 거 의도 부분이야. 그렇지, 의도 부분이야. 그래서 의도 부분의 속도를 줄이고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끄덕? 됐지? 자, 그러면 의도에 맞춰서 이해한다. 왜? 이 부분이 결국 뭐이기 때문이다. 답이기 때문이다. 이거 절대적으로 읽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장착. 그래서 쌤이 이걸 조금 러프하게 뭐라고 얘기했지? 속도를 줄인다는 건 어떤 거지? 자, 문단이 끊겨 있어. 이거 다 연결해서 읽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반드시 어떻게 읽어라? 그렇지, 끊어 읽어야 돼. 끊어 읽어야 돼. 그리고 문단 안에서도 끊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 이번 시험이 아주 기초적인 어떤 지문들이라고 나는 보여. 그래서 끊어줄 부분을 과감하게 끊어가면서 갔어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끊어줄 부분은 끊어준다. 근데 문단 넘어가는 걸 생각하자. 그러면 끊어주고, 얘들아, 끊어주고 문단의 몇 번째 줄? 첫 줄.
끊어주고 문단의 첫 줄. 이런 식으로 끊어주고 집중하고 끊어주고 집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쌤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라 높. 정리 하나도 하지 마라 높. 정리를 할 구간은 반드시 정리한다였지. 우리 배웠던 컨셉들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끊어주고 집중하고 뭐 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줄여라. 정리해라. 그래서 우리 컨셉이 뭐지? 남들보다 지문에 몇 분 더 써버려. 1분 더 쓴다는 마음. 1분을 더 쓴다가 진짜 1분이 되지 않아. 어차피 1분을 더 쓴다는 마음을 가져야 안정적으로 글을 의도에 맞춰서 끌고 가고 그런 문제 풀 때 손가락으로 조지면서 어떻게 풀게 돼? 전체 시간은 세이브된다. 이런 컨셉이니까 우리 약속 잘 지켰는지 그런 생각 해보시고 만약에 이번에 실패 경험을 했더라도 그것도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한 번 더 확인하신 거예요. 아, 쉽든 어렵든 뭐에 맞춰서 지금 끄덕끄덕 나온 친구 있을 거야. 잘하고 있어. 의도에 맞춰서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지? 이래, 야, 요게 글을 읽을 때지. 읽을 때 요렇게 해야 뭐 할 때? 풀 때는 우리 뭐 장착하자라고 얘기했었지? 그렇지. 손가락 장착한다. 손가락으로 몇 대 몇 대응?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 나빠요. 아니, 1대1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건 알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좀 손가락으로 빠르게 정답을 처리하면서 넘어가라. 그래서 빠르게 해서 두 가지 의미를 쌤이 얘기했었지. 헷갈릴 때 어떻게 하냐. 헷갈릴 때는 3번, 4번, 5번 고민하는 게 아니다. 그지? 그래서 딱 몇 번까지만 고민해라. 2번까지만 고민해라. 근데 두 번째 고민할 때는 똑같아서는 안 돼. 똑같이 아까처럼 해버리면 이미 틀릴 가능성이 50%야. 이때는 핵심에 굉장히 수렴되어 있는 양상의 사고가 필요해. 몰입도가 필요하다고. 그러기 위해서 쌤이 뭐라 그랬지? 헷갈릴 때 무조건 핵심 중심. 그래서 손가락을 핵심에 손가락 갖다 대고 그놈을 조지는 형태. 딱 잡아서 거기를 가지고 푼다. 이런 느낌이어야 돼. 그랬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뭐 해야 돼? 넘어가야 돼. 왜? 이미 틀릴 가능성이 70%야. 알겠지? 풀 수 있는 걸 푸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정답이다 싶은 느낌이 좀 세게 들어오는 문항도 지금 몇 개 있었다. 그치? 그럼 정답이다 싶은 느낌 들었을 때 5번까지 다 읽고 가는 거야? 정답 재확인이야? 그렇지. 정답을 재확인해서 그놈 족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이 컨셉은 우리 파이널 때 엄청 많이 훈련할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이 아이를 병행해서 남은 2달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수업하면 문제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틀린 거나 열심히 분석해서 강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론을 제외하고요. 자, 첫 번째 지문 4에서 7지문입니다. 4에서 7지문. 이 아이 같은 경우 뭐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다 써볼게. 첫 번째로 어떤 문항들을 가지고 좀 얘기하고 싶으냐면 4번, 5번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4번, 5번 문항은 어디가 조금 두드러졌었지? 대비 지점이야. 그래서 이 지점 대비 표시하면서 넘어갔고 대비 지점을 살려 읽으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대비 표시하고 대비 지점 살려서 읽으려고 굉장히 애썼다면 이 부분 가지고 다 뭘로 기출된 거지? 얘들아 A와 B니까 늘 똑같은 거지. 선생님이랑 맨날 얘기하는 거지. A, B 대비 지점. 얘네 둘 뭐의 왜곡에 주의한다? 그렇지. 범주 왜곡에 주의한다. 그래서 이거 신경 쓰면서 풀었다면 4번도 5번도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몇 번 문제야? 그런데 6번 문제는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가보자. 6번 문제. 6번 문제 보기 문제야.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었지. 난이도가 기억나? 9평이 6평보다 전통적으로 쉽다. 근데 이번엔 너무 과하게 쉽긴 했어. 근데 전통적으로 쉬운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쉬울 때는 뭐가 관건이다. 나머지 싹 다 맞추고 보기 하나다. 그래서 막판 한 3주 동안 쌤이 계속 보기 연습해라. 특히 1, 2등급 걸려있는 친구들. 보기 연습 오지게 해라 라고 얘기했지. 근데 보기 연습할 때 우리가 다른 얘기 하지 않지. 보기 할 때 늘 2가지밖에 없어. 다시 한번 외우시고 아쉬움이 있다면 수능날 아쉽지 않으면 돼. 알겠지? 그 대신 똑같은 짓을 해야 돼. 자, 1번 써볼까? 자,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보시면서 옆에 써보자. 보기는 누가 썼지, 얘들아? 그렇지, 평가원이 썼어. 그럼 평가원이 썼다는 건 평가원이 이 아이를 아무것도 안 보고 쓴 거야? 뭐 보고 쓴 거야? 그렇지, 지문. 그럼 지문에 뭘 보고 썼지? 핵심. 여기까지 다시 한번. 평가원은 지문의 핵심을 보고 보기를 썼다. 그 옆에 하이픈. 그러면 이 보기를 읽을 때 빨리 넘어가서 1번으로 가야 됩니까? 보기에 시간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보기에 시간 투자. 보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어디가 조금 눈에 띄어? 그리고 옆에 써. 핵심이라고 써봐. 자, 핵심을 그냥 읽히는 걸 읽겠다가 아니고요. 어떻게든 시간을 투자하면서 보기에서 핵심을 읽겠다고 마음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기 시작해. 이해되지? 그래서 1번이 방금 했던 그 얘기. 그 다음에 2번.
자,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지? 지금 요 보기도 난이도를 올해 많이 높여놓은 게 없어. 그래서 내 예상인데 6평과 9평을 봤을 때 1번 정도만 잘 처리해도 큰 문제 안 될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지문에 A와 B 두 개를 쓴 거야. 근데 보기에는 뭐밖에 안 썼어. A만 쓴 거야. 그럼 뭐까지도 쓸 거야? B까지 쓸 거야. 이해되지? 거기까지를 예상하고 접근을 해야 돼. 그렇다면 어떤 건 뭐 하라 그랬지? 덜 적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부분, 처리할 건 혹은 정리할 건 처리하라. 처리할 건 처리하라. 그 옆에 처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느끼는 친구 있는데 대단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체크를 해둔다든지 핵심 부분 옆에 간단하게 여기서 뭐 나올 거라는 추출될 원리들 있잖아. 그런 거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걸 적어놓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단 완벽할 수는 없어. 그거는 그러면 선생님이어야 돼. 자, 완벽할 수는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처리하고 자, 그 다음 문제 풀러 가는 거야. 요 정도를 보기를 선지의 시간을 많이 두자는 게 아니야. 보기의 시간을 일단 1분 정도는 무조건 소요를 하고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선지 갔을 때 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본다. 거야. 자, 만약 필요하다면 보기 1분 딱 스탑워치 맞춰놓고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지금 얘기했던 거 하고 강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보기 같이 가볼게. 첫 줄. 보기의 첫 줄 체크해봐. 보기 첫 줄 안 집중해야 집중해야. 집중해서 읽어야 돼. 왜? 보기의 첫 줄이기 때문이다. 자, 첫 줄부터 읽어보니까 뭐가 들어와 있지? A 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선생님이 여기를 사업자를 살려 읽었어. 갑. 그 다음에 상대 사업자야. 여기만 봐도 느낌이 와.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어야 돼. 그래서 뒤 밑줄 쳤을 거야.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했어. 그럼 옆에 뭐라고 쓰고 싶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했네.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어. 네가 알아보게끔만 쓰면 돼. 이게 바로 처리하는 것이다. 아, 그래서 A와 A 그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에게서는 이 재판매 가격 유지의 행위를 하였구나. 그다음 갑의 회사 홈페이지 A 상품에 대한 이용 후기 체크하고 싶었겠네. 그다음에 갑은 그중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 후기 200개를 뭐 했지? 삭제했지. 얘들아 삭제했네? 이거는 뭐지? 부당 광고에 해당되지. 이 정도는 판단이 돼야 돼. 쉼표니까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박 교수야. 교수니까 전문가다. 그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팀이 A 상품을 추천, 보증한 광고를 제시했다.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이야. 얘가 후기를 올렸거든. 얘들아 근데 광고 대행사지. 여기서 바로 판단 안 서도 돼. 근데 판단이 서면 더 좋다는 얘기야. 뭐? 아, 얘는 돈을 받았네? 그러니까 뭐 했어야 돼? 명시해서 써야 되겠네. 정도. 그 다음에 밑에 소비자 병은 체크. A 상품을 사용하여 어쩌고저쩌고 품질이 불량 체크. 그리고 나서 그 아래 그래서 명예훼손 고소했다라고 돼 있지. 고소했다 뒤를 이런 내용을 좀 쓰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물론 정답엔 안 나왔겠지만 명예훼손죄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끊어주고 살려주고 대비 정리했다면 이 명예훼손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 어떻다면 써봐. 그리고 써져 있나 확인해. 뭐? 객관적이고 그리고 경험 그리고 공공을 위한 거라면 이건 성립 X다. 그러니까 소송 안 된다. 돈 뭐 이게 지불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지. 쌤 말 알아듣겠어? 그래서 객관적이고 경험적이고 공공성에 부합하다면 성립 X 써두고 나는 들어갔을 것 같아. 오케이. 자, 답은 3번이야. 3번 별표쳐. 이 정답의 추출 원리는 굉장히 좋아 보여. 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다.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한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대비시킨 거 위주로 굉장히 많이 기출했다. 근데 올해는 거기에 한번 업그레이드 될 거다. 그래서 대비 지점을 가지고 무슨 문항을 기출할 거다. 추론 문항을 기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매일 의도 암기하면서 추론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분명히 노력을 했었고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3번 선지가 아주 전통적인 그 추론의 양상입니다. 왜지요? 이거 3문단의 제일 아래줄 한번 가보세요. 3문단의 제일 아래. 3문단의 제일 아래줄 갔다면 어느 부분이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또 이 부분요. 또 경쟁 제한의 폐해 보다 한 다음에 여기 대비 표시하면서 넘어갔었겠네. 끄덕. 그리고 보니까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하면 하면서 너 여기서 끊었을 거다. 그치?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위가 허용 이거지. 그지? 그래서 요 형태인 거야. 보니까 정당한 행위가 있으면 여기다 써도 될까? 자, 3번 선지에 정당한 행위가 있으면 이거 잘 봐야 돼. 이때는 허용된다. 요렇게 나왔지. 그래서 요 아이를 가지고 3번 선지를 봐. 3번 선지.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지? 물론 끊어서 읽었어야 되겠다. 근데 두 번째 줄에 끊어버리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끊어.
그리고 가격이었다면 끊어버리고 제재를 받지 않겠군. 앞부분 소비자 가격 이 부분에서 헷갈렸으면 안 돼. 그 일문단 안 읽은 거다. 자, 그래서 정당성 살려봐. 그 다음 D를 보니까 제재를 받지 않겠군. 제재를 받지 않겠군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얘들아? 어려우면 다시. 그럼 얘는 정당성이 없지? 그러면 허용이 돼, 안 돼? 안 돼. 즉 제재를 받아야 돼. 인 거야. 이거 어떤 형태로 기출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 원래 이 아이가 A다. 그치? 지문에 있는 A. 뭐뭐 하면 뭐뭐. 근데 이거 어떻게 해놨지? 마이너스 A잖아. 그리고 이거 우리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지문이 있어. 바로 뭐였지? 15학년도. 물론 딴 것도 많아. 근데 얘가 가장 대표적이야. 얘 신채호 지문에 두 번째 문항에 정답 4번. 이 아이는 별이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시즌 4의 심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기출해 드렸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묶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올해는 그럼 요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해되지? 그래서 요 아이는 좀 살려 읽었으면 좋겠다. 자, 그다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요 지문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해석은 다 끝이 났어. 근데 쌤은 자, 이제 잘 들어야 돼. 이 아이가 수능이라면 조금 더 난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 그래서 높아질 때 어떤 양상일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조금 해보면 좋겠어. 그래서 옆에 이거 좀 따로 나누어서 써보도록 해. 자, 만약 수능이라면 이라고 써봐. 만약 수능이라면 첫 번째 어떤 것이 기대가 되냐면 5번 문항에 기억 니은이라는 글자 이 아이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의 삭제라고 써볼래? 아, 물론 나올 수 있어. 안 나온다가 아니라 안 나올 때를 대비하라는 얘기야. 기억 니은이 삭제돼. 자, 그리고 지문에 한번 가봐. 그럼 1문단 가봐. 1문단에 여러분들 1문단 잘 읽었어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1문단 다시 한번 네가 정리해보고 싶다면 10초 워치 스탑 해놓고 다시 보고 선생님이 강의 들었으면 좋겠어. 1문단 부분은 이렇게 끊겨 있어. 첫 줄 잘 읽어보니까 촉진하고 끊어버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 한 다음에 두 번째 줄 거래 행위와 끊어버려. 그래서 규제한다. 이를 위해 뭐 한다? 공정거래법 끊어버려. 표시광고법. 이게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의 글이야. 그치?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원인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럴 건데 이걸 하기 위해 이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 할 거다.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논리학 글 같은 게 기억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어쨌든 얘 보니까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이 뭐 돼 있지? 대비돼 있어. 이거 무조건 캐치했어야 돼. 근데 대비돼 있는데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은 어떤 거야? 불공정한, 그 위를 봐. 불공정한 거래 행위. 이것과 시장 경쟁 촉진과 관련성을 맺고 있고 당연히 뒷부분은 다 뒤겠지. 그래서 글들이 그렇게 구성됐다는 느낌이 딱 들어야 돼. 알아듣겠어? 이거 지금 어렵지 않게 적혀 있어. 근데 이 패턴은 유지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앞뒤를 끊어가면서 읽었어야 이게 분산돼 주겠지. 범주가 딱 분류돼 준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리고 이문단 첫 줄. 이문단 첫 줄 끊어주고 첫 줄 집중이지. 공정거래법. 이 부분 안 집중? 당연히 집중했어야 돼. 왜? 공정거래법이라는 핵심이 뭐 됐기 때문이야? 반복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집중해서 읽었어.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줄 기억을 삭제했다 치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안 집중하겠어? 굉장히 집중하겠어. 엄청 집중하겠지. 이유는 뭐 때문이야? 아까 나왔던 공정거래법에 들어가 있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반복됐기 때문에 여기를 되게 딥하게 읽게 될 거야. 없는 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앞으로는. 자, 그래서 그럼 여기를 집중해서 읽게 되면 그 아랫줄 어디를 살려 읽을 수밖에 없어?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끊어버려.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누구와 누구의 관계야?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인 거야. 요 정도는 컨셉상 읽혀야 돼. 그리고 3문단까지 잘 읽었다 칠게. 4문단 넘어가. 4문단의 첫 줄 딱 끊어주고 딱 집중하니까 누구? 표시광고법. 무슨 표시하면서 넘어갔어도 좋아? 대비 표시. 그렇지? 그러니까 첫 줄에 누가 들어와? 소비자야. 이건 뭐야? 사업자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인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나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좀 정도 갈게. 실제로 당일날 읽을 때 여기가 살아난 친구는 칭찬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살아났어야 돼. 왜 그러냐면 결국은 뭐냐면 아까 기억 니은을 없애라 그랬지? 그러면 1문단에서 이 둘의 대비지? 그럼 무슨 지점에 집중해야 돼? 대비 지점에 집중해야 되겠지. 선생님 엿다 좀 써도 될까? 그 옆에 너는 써두도록 해. 그래서 1번에서 쌤이 말한 것처럼 기억 니은을 삭제하게 되면 어떤 양상을 갖게 되느냐? 이 양상을 갖게 돼. 이 둘이 대비돼 있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할 거야. 둘은 대비돼 있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돼, 얘들아? A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 왜 A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그래야 A의 시간을 투자해야 밀어내듯이 대비 지점 B의 핵심이 투출된다. A 힘주고 밀어내듯이 B 대비 지점. 그래야 B의 핵심 부분이 추출돼. 그리고 이 I를 정답 처리해. 이게 추론 양상의 기본 문제인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가져갔다면 아까 우리 1문단, 2문단, 3문단 읽었잖아. 공정거래법 읽고 나서 4문단의 소비자 부분.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그 형사처벌 대상되는 부분. 그 부분이 다 어떤 부분이야? 대비 부분이야. 그렇다면 말이야. 여기까지 끊으면 4번을 뭘로 기출하면 좋을까? 밑에 써봐. 그냥 4번을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굉장히 섬세하게 묻는 게 좋을 것 같아. 대비 지점이라든지 끊어준 부분 이런 거 범주 왜곡으로 기출하면 돼. 그리고 5번은 사실상 뭘 기출하는 게 더 좋았어? 표시광고법 부분. 근데 표시광고법 부분을 기출하더라도 아무거나 기출하는 거야. 이 대비 지점을 기출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대비 지점을 기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조금은 아쉽다라고 나는 느껴. 자, 그리고 나서 다 썼죠? 그리고 6번 문제. 자, 6번 문제를 그 다음 문단부터 기출을 했거든? 이건 아주 좋았어. 그치? 그래서 그 다음 문단부터도 뭐 대비 엄청 많고, 바로 어디지? 어느 부분이야? 그 다음 문단 보니까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를. 자, 여기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문단 반드시 뭐 해서 읽어야 돼? 끊어 읽어야 됩니다. 끊어 읽어야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기 한번 끊었다고 쳐. 그럼 첫 줄 집중이지. 그러면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야? 그냥 이 얘기가 아니야. 공정거래, 그다음 표시광고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두 번째 줄에 광고심사 기준에 대한 얘기야. 지금부터는 그 기준에 대한 얘기가 주 핵심인 거야. 그래서 6번 문제도 그 기준에 대해서 기출을 하고 이 구간에서 정답을 처리했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불평불만하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건 모의평가니까 이걸 통해서 어느 쪽으로 수능에서는 조금 더 진행을 할까에 대한 고려도 선생님이랑 이제 앞으로는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문입니다. 8에서 11지문. 8에서 11지문은 과학기술 지문이고요. 옆에 또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을 만약에 시간을 조금 오래 썼거나 아니면 시간을 오래 쓰지 않더라도 틀렸거나 뭐 둘 다 했거나 최악이야. 자, 몇 번이냐면 9번 문제와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틀렸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 줄게. 위에다 다시 써봐. 과학기술이지. 우리 이거 지긋지긋하게 하지 않았니? 벌써 웃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야. 과학기술은 얘들아 열자마자 내가 어떤 생각하랬어? 정보량이 많다. 정보량이 많다고 마음을 딱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다 어떡해 이게 아니야 병신처럼. 이게 아니라 정보량이 많네.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다. 정리 조금 더 하자. 남들보다 몇 분 더 쓴다. 여기가 진짜 그거야. 1분 더 쓴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정리 구간을 안 놓치고 넘어가. 그래서 이 아이는 정보가 많다. 한 번 더 써. 2달 동안 똑같은 연습할 거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남들보다 몇 분 더? 1분 더. 라는 마음. 그래야 전체 시간이 세이브 된다라는 생각. 정리를 조금 더 할 거야. 다시 한번 다 하란 얘기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그 적절선을 찾아가는 게 남은 2달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정리를 하는데 그럼 쌤이 요 얘기를 가지고 조금만 더 진행을 할게. 맨날 했던 얘기지만 첫 번째가 바로 뭐였지? 무슨 지점은 반드시 정리한다. 대비 지점은 잊지 말고 정리해라. 그래서 대비 지점은 자꾸 살려서 정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대비 지점을 그러니까 대비 표시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건 대비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대비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너무 두렵다. 그럼 정리하세요. 괜찮습니다. 쌤이 요거 2번으로 밀게요. 죄송해요. 하고 이 얘기했었지. 1문단이 쉬워 보이더라도 그리고 이거 1문단 쉽지 않았잖아. 쌤이 올해 이제 컴퓨터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 그래서 1문단은 그냥 마음을 아싸하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괜찮아. 그렇다고 이거 1문단을 5분 보고 써? 그런 일은 없어. 홀랑해봤자 1분 30초야. 알겠지? 그리고 나야 이 다음 내용들이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초반부는 무조건 정리한다고 마음 먹으세요. 다 정리는 하지 않더라도 말이야. 그래서 초반부는 정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비 지점은 정리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추가적으로 올해는 어떤 것들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과정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고 3월도 나왔고 6월도 나왔고 이번 9월도 눈에 안 띄었을 수는 있지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을 스킬풀하게 끌고 가는 걸 이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국어의 본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많이 주지 않는다. 대신 이걸로 뭘로 바꾼다? 글자로 바꾼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그 글자로 바꾼 게 바로 뭐였지? 사음절이야. 대답해. 바로 뭐지? 대소비례. 그다음 뭐지? 사칙연산. 이 아이들이 나왔다. 속도 빨리 가야 돼? 줄여야 돼? 줄여. 무조건 나올 부분이야. 이 부분이 바로 뭔 거지? 얘네들이 다 뭐야? 2번, 3번, 4번이? 2번, 3번이 다 뭐지? 핵심 간의 무슨 성을 따지는 거야? 관계성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관계성을 따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끊어가면서 선후 관계가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대비 관계일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대소비례니까 둘이 뭐 높다 낮다라든지 높다 높다 같은 비례 반비례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걸 왜 정리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풀 때 손가락 갖다 대면서 빠르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이 아이는 무조건 범주 왜곡으로 귀출이 되게 돼 있어. 쌤 말 알아듣지? 범주 왜곡으로 귀출될 건데 풀 때 손가락으로 1대1 빠르게. 이게 우리의 주된 그 목표다. 특히 과학기술은 이게 진짜 빨라야 된다. 자, 근데 풀 때 어땠어? 속도가 조금 떨어지진 않았니? 그럼 속도가 떨어졌던 이유를 얘기해 줄게.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 이걸 안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내가 할게. 그리고 괜찮으니까 자꾸 매일 연습하세요. 과학기술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점점 쌤이 그 얘기 있죠. 그 평가원의 지문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어떤 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글 정보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섬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다. 옛날에 넓은 뼈대만 주로 물었다면 요즘은 이제 뼈대도 묻지만 아주 디테일까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느낄 때 과학기술이 특히 문제가 된단 말이야. 뭐 물론 딴 것도 문제야. 근데 과학기술은 이런 정보들에 대한 정리가 돼 있으면 손가락으로 갖다 조질 부분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알아듣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지? 너는 뭐 구체적으로 내든 뭐 하든 넌 그냥 이거. 알겠지? 남은 2달 동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면 지문 잠깐 가세요. 어느 부분 특히나 좀 신경 썼으면 좋겠냐면 자, 초반부였죠. 우리 1문단 옆에서 초반부야. 초반부를 집중해서 읽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괄호집게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여기서부터 괄호 1문단의 끝까지 괄호 닫아. 여기를 집중해서 읽고 있다고 상상 한번 해봐. 그러면 여기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살짝 드는 줄 알아? 옆에서 과정이란 느낌이 살짝 들었니 혹시? 그 느낌 들었다면 아주 잘했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표지가 많아요. 표지가 거의 없어. 표지 거의 없어. 아래로 내려놔. 그래서 표지가 거의 없는 과정의 문항이 올해 3월 그리고 6월이었어. 그래서 그 아이들 연습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기억하고 있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연습을 했다면 어떻게 들어오냐? 그리고 이렇게 했다면 선생님이 시킨 대로 그러면 이렇게 읽혀. 노드들은 어쩌고저쩌고 상충되지 않는지 끊어버려.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지를 뭐 한다? 검증한다. 검증 밑줄. 물론 앞 내용 읽었다 치고 그 다음에 검증이 뭐? 끝난. 얘들아 끝난이란 단어 동그라미 쳐봐. 끝난 블록을 블라블라블라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뭐? 승인 과정. 자, 그리고 승인이 완료 동그라미.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뭐? 연결. 그 다음에 끊어주고 바로 뭐지? 저장. 그럼 지금 뭔 거야? 검증, 승인, 연결, 저장 순인 거야.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 밑에 있는 것도 읽어야 되겠지만 이 순서대로가 좀 끊어줬어야 돼. 끊어주고 다 정리하라가 아니라 본인이 좀 알아보게끔은 정리를 해둬야 나중에 과정에서 혼동되는 문제가 4단계가 추출되더라도 네가 손가락 딱 갖다 대면서 아 선우인가가 왜곡됐네. 아니면 맞네. 이런 걸 바로바로 판단할 수가 있다. 쌤 말 알아듣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뭐도 추가적으로 보면 좋은지까지 얘기했다. 3월에 과학, 6월에 과학.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넘어와. 이 문단 첫 줄. 뭐 했어야 돼? 끊어서 집중. 그럼 끊어서 집중하니까 첫 줄 집중해서 읽게 되면 두 번째 줄까지 읽었다. 어디? 세 번째 줄. 계산될 수 있다까지 끊어봐. 자, 여기는 반드시 뭐 했어야 돼? 정리했었어야 돼. 왜 정리했었어야 돼? 대소비례 사칙연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대소비례 사칙연산을 딱 여기를 정리해야 그 아래도 대비 표시했겠지. 근데 안 어려웠잖아. 여기를 잘 정리해야 어디를 읽게 돼? 마지막 문단 오세요. 마지막 문단 오니까 자, 쌤이 올해 사막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과정만 나올지 이런 식으로 병렬형으로 3항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래서 막판에 3항 끊어주는 연습했지? 그래서 끊어주는 연습했는데 아까 이 문단의 첫 줄 부분의 대소비례 사칙연산 정리를 제대로 했어야 마지막 문단을 달리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특히 바로 어디냐면
보완성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보완성 동그라미 쳐봐. 여기가 핵심인데 여기 밑줄 쫙 쳐볼래?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가 감소하면 보완성은 낮아진다. 여기 정리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그 아래 탈중앙성인데 한, 둘, 셋 내려오니까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여기도 그냥 쓱 읽고 지나갔단 말이야. 몇몇 친구들이. 그래서 틀린 거다. 분명히 얘기했다. 정리할 부분은 딱 정리해야 큰 문제 없이 대소비례 사칙 연산 정답률도 올릴 수 있고 전체 시간이 준다. 약속 지켜.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정리했다 치고 난 넘어간다. 자, 그렇다면 문제 잠깐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나는 연습시키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정리됐다 치고야. 그래서 안 된 친구는 지금 스탑해놓고 다시 정리하셔야 돼. 시간 맞춰놓고. 그래서 정리됐다면 9번 문제 위에다 써볼래? 이 문제 좀 헷갈렸어. 특히나 몇 번이야. 1번, 2번, 3번 넘어갈 때 헷갈렸어. 4번도 문제지만 그래서 답이 5번이야. 잘 냈잖아 지금. 그래서 1, 2, 3 넘어갈 때 어떤 작업을 했으면 좋겠냐면 헷갈리는 느낌이 들었을 거다. 헷갈릴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었지? 그렇지. 지문에 혹은 핵심 중심이야. 그러니까 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줄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핵심 중심으로 손가락 갖다 대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바로 뭐냐면 1번 갈게. 다 정리됐다 치고 1번.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끊어버려봐. 그러니까 앞부분을 계속 보지 말고 뒤에 어느 글자가 눈에 딱 띄어. 합의 알고리즘을 동그라미 딱 쳐. 그럼 너는 합의 알고리즘에 가서 손가락 갖다 대면서 뭐 확인할 거야? 그렇지.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서 합의 알고리즘이냐. 자, 이렇게 풀게 되면 지금 이렇게 풀고 싶다 그러면 1, 2, 3번 해보고서 선생님 강의 들으세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서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참여 노드를 결정한다. 가보니까 참여 노드를 결정하는 게 아니지. 왜? 모든 노드야.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 부분 가서 확인하겠다는 마음이지 왔다 갔다 이게 아닌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2번 많이 골랐을 것 같아. 변경되면 끊어. 그래서 여기에선 데이터 변경이 핵심이야. 동그라미 쳐. 이렇게 딱 잡아서 거기 가서 변경 부분에서 뭐 확인할 거야? 변경되면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이다. 틀렸어. 전체 노드가 아니라 바로 그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끊어. 그 다음에 어느 글자지? 보안성 살렸었겠지. 보안성 살려봐. 그럼 보안성 부분에서 삭제와 관련성이 있냐 확인하러 들어갈 거야. 삭제 X지? 삭제가 아니라 보안성은 뭐와 관련성을 맺고 있어? 변경과 관련성을 맺고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추론 문제야. 추론 문제를 어떻게 나왔지? 4번 문제는 이렇게 넘어간 친구는 반성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뒷부분을 읽어봐.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저장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낮아진다. 틀렸네? 성능이 높아지지. 왜? 그 비공개니까. 이렇게 풀었다면 이거 잘못 푼 겁니다. 왜냐면 4번에서 뭘 묻고 있어?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끊어버려. 지금 공개를 묻고 있지 비공개를 물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글자 막 건져서 푼다. 이거 당일날 되면 수능날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딱 끊었지. 그럼 지금 뭐 확인할 거야?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에 가서 뭘 확인할 거야?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낮아진다. 자,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 역시나 틀렸죠. 지문 가셔도 상관없어. 이거 왜 틀렸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이선지? 결국은 바로 뭐냐면 위에 있는 우리 이 문단의 첫째 줄 대소비례 블록체인 기술을 정리했지.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그 아이를 정리하고 나니까 그 아이를 몇 가지로 나누겠대. 2가지로 나누겠답니다. 그럼 2가지 나눴을 때 뭐래요? 공개형과 비공개형이랍니다. 자, 이 형태일 때 아까 문제, 아까 앞지문 가지고는 어떤 추론 문제를 지금 기출해서 보여준가요? 지문을 A라고 썼을 때 마이너스 A, 반대급부로 밀어냈지? 뭐지? 정당하면 허용한다. 근데 마이너스 A가 존재하지. 그래서 정당하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는다. 즉 제재를 가하겠다. 인 거지. 근데 얘 이항 복합으로 나온 거야. 제 말 다 알아듣겠지. 복합으로 기출됐다. 근데 얘를 묻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러면 얘네를 묻는 이유는 결국은 물론 마이너스 A도 기출될 수 있어. 하지만 이거 물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 대소비를 정리를 시켜서 인지를 시켰지. 따라서 이 아이는 비공개 기술로 푸는 것이 아니라 공개 역시도 속해 있기 때문에 뒤에 성능이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다. 답은 5번인 거 누구나 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마찬가지 1번, 2번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헷갈려서 2번 고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습해 볼 건데, 근데 이건 문제가 뭐야? 보기 연습이야. 자, 그럼 요거 우리 한번 아까 연습 잠깐 해봤으니까 보기 맞춰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 보기 1번. 네가 한번 불러봐. 마지막으로 아마 남겨놓은 보기가 이거 아닐까 싶어. 쫄았어. 그리고 시간이 1분 30초밖에 없어. 우리 막판 되면 계속 연습한다. 1분 30초밖에 없을 때 무슨 연습해야 돼? 다시 1번 써봐. 뭐? 보기는 누가? 평가원이. 평가원이 뭐? 지문의 핵심 썼을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아니야. 집 같게. 아무리 어려워도 보기는 지문의 핵심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옆에 하이픈. 그러기 위해서는 보기에 뭐 투자? 시간 투자. 시간 투자하면서 뭘 살려? 핵심을 살려야 돼. 그래서 보기 시간 투자하면서 핵심을 살려야 어느 부분과 연결된다는 느낌. 자, 근데 이렇게 그냥 핵심 살리고 넘어갈 거야. 두 번째, 뭐 할 거? 처리할 거 처리. 그렇지. 내가 좀 쓸 거 예쁘게 쓸 필요 없어. 누구만 알아보면 돼. 나만 알아보면 되고 내가 완벽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완벽할 수도 없어. 근데 써두고 들어가야 선지에서 바로바로 손가락 갖다 대면서 반응한다. 쉽지만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보기 네가 한번 1분 정도 스탑워치 맞춰놓고 해보시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됐다 치고요. 첫 줄부터 갈게요. 보기의 첫 줄 집중입니다. 첫 줄 살려. 그럼 나는 이렇게 읽을 것 같아.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 고정의 밑줄. 그래서 제한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A 업체.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 증명 대신 대비 표시해버리고 속도가 더 빠른. 지금 속도가 더 빨라졌네. 여기에 밑줄을 치고 들어갔을 것 같아.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쪼고쪼고까지 되고 한편 얘들아 한편 넘어갈 때 무슨 표시해야 돼? 세게 대비 표시하세요. 이 둘의 대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업체? B 업체. 얘 보니까 얘는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켰다. 밑줄 쳐볼래? 여기에서는 반응이 무결성이 올라왔다든지 보안성이 올라왔다든지 정리가 돼도 되지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냥 위조가 불가능하네 이러고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술은 자 노드 수에 뭐가 없어? 제한이 없어. 밑줄 체크해야 되겠지? 그리고 현재 200개고요. 그리고 얘는 뭘 사용하죠? 작업 증명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처리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보기를 읽고 났는데 막 수능처럼 뭐가 정답이겠구만 몇 번을 봐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 안 들 수 있어. 근데 상관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놓고 1번 가는 거야. 자 그래서 1, 2번 헷갈리면 손가락 갖다 대고 핵심 딱 잡아가면서 불러 그랬지. 아까 우리 마찬가지로 연습해봤지. 그러면 1번, 2번만 가지고 손가락 딱딱 갖다 대면서 아마 1번, 2번 하는데 30초 정도 소요해야 될 겁니다. 스탑워치 맞춰놓고 본인이 해보고 선생님 강의 들읍시다. 시작. 했다 치고 갑니다. 1번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끊어버리고 뒤에 어느 글자 확장성 그 다음에 보안성 높아졌다. 여기를 핵심으로 가야 돼. 그러면 두 개를 한꺼번에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장성 먼저 확인해. 확장성에 갔어. 가니까 이 부분 틀렸지. 왜? 노드 수가 제한돼 있어. 노드 수를 높이지 않았어. 이거 이해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안성 역시나 틀렸어. 높이면 안 돼. 왜?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업체의 체인 기술은 끊었지?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끊어버려. 보안성은 그래 높아졌다. 아까 1번 봤기 때문에 괜찮지? 근데 확장성 높아졌겠군이라고 했는데 틀렸지. 이거 고르면 안 돼. 왜 확장성이 높아지지 않았지? 그렇지. 이 아이는 기술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었어. 작업 증명 그대로 쓰고 있어. 근데 기술의 변화가 없는데 노드 수 제한한 적이 없어. 이렇게 읽혀야 돼. 내가 지금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의도 부분을 지금 정리 안 하거나 끊어서 본인이 지금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잠깐 스탑하시고 앞으로 달릴 필요 없고 다시 한번 보고 충분히 하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 쌤이 지금 친절하게 설명할 생각은 없어. 왜? 네가 해봐야 선생님과 소통된다는 걸 좀 느껴보라는 얘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는 기술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드수에 제한이 됐어야 됐는데 제한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높아질 수 없어. 답은 3번이야. 쉬웠어. 그래서 3번.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지고 당연한 얘기지. 아까 했던 바로 어떤 얘기와 비슷해? 이 얘기와 비슷하지 않아? 자, 그 다음. 탈중앙성 잡아. 탈중앙성 잡아서 낮아지겠군이라고 얘기했지? 당연하지. 왜? 그 아이 보니까 이 아이가 탈중앙성이 낮아진다는 건 바로 뭐야? 노드가 많아지는 거니까. 3번인 것 같지 않았어? 1번, 2번 30초 넘어오면. 그러면 옆에 써봐. 4번 가지 말고 뭐 하면 좋아? 정답 재확인하는 걸 추천해. 3번인 느낌이 강했잖아. 이해돼?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4번 보니까 A 업체 체인 기술은 끊어. B 업체와 달리 끊었지? 공개형이고 공개형 아니지? 비공개지. 왜? 굳이 따지라고 해도 왜? 제한돼 있기 때문이야. 그 다음 속도가 어때? 빨라.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기술은 끊어. 승인 과정이 다르고 당연한 거야. 왜? 합의 알고리즘이 달랐어.
자, 그 다음에 무결성이 높겠군. 그랬는데 무결성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디와 연결된다. 아까 얘기했던 보기의 위조 불가능성. 이 정도는 되지. 그러니까 좀 잡아주면서 읽어줘야, 보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얘가 뭘 말하고 싶었는지는 알지. 수능이 훨씬 말끔할 거다. 자, 그래서 5번. 무결성이 높겠군. 틀렸지. B가 더 높지.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지문의 어떤 의도, 그 다음 출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야. 자, 이제 이 지문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조금 더 길어. 만약 수능이라면 이라고 이제 사이드에 한 번 더 써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을 분석하면서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어떤 생각이냐면 8번, 9번, 10번의 정답 선정에 대한 아쉬움이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너 좀 느낌 있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 8번, 9번, 10번을 보면 선생님이 요거 이제 조금 지우고 쓸게요. 답이 다 몇 문단에서 지금 기출이 돼 있어? 그렇지. 1문단에서 정답이 기출돼 있어. 이렇게 세 문제가 다 1문단에서 정답 기출을 하는 일은 제 생각엔 수능엔 없을 겁니다. 그럼 수능에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로 수능에서 안정적인 밸런스를 가져갈 거냐를 예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아마도 이거 수능이라면 첫 번째 세 문제니까 아주 단순하게 강문단 핵심 요렇게 기출될 가능성이 첫 번째 기출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조금 더 최근에는 2번으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간다면 1문단에 2문항 정답 기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앞으로 돌려서 다시 보시면 과정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앞부분은 좀 다른 내용이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8번을 뭘로 가져가고 어떤 윗부분으로 가져가고 9번을 그 아랫부분인 과정으로 끌고 가서 선후의 왜곡을 형태를 문제로 기출한다.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이 아니네. 세 번째 이제 10번 문제에 대해서는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발문 보세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런 발문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어떤 출제 원리를 의미하고 있냐면 말 맞다나 이유인 거야. 이유기 때문에 이유의 표지가 있을 것이다. 쌤 말 이해돼? 그래서 기억의 이유인 표지가 그 주변 일부에 있어야만 하는 거야. 만약 그런 표지가 없더라면 위치상 앞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보통 글이라는 게 표지를 다 떨어뜨렸을 때 일의 흐름, 전개 양상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거꾸로 뒤집혔다? 그럼 표지를 줘야죠. 이해되죠? 자,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 주변부에서 정답 처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됐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1문단에서 지금 정답 처리를 바로 끌고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문의 3문단 잠깐 오세요. 이 3문단을 읽을 때 아래 기억 부분 위 두 줄 올라오시면 저 끝두마리에 보니까 무단 변경과 달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대비 표시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문단은 윗구간, 윗부분이 무단 변경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구간들이 이제 그 복원, 삭제됐던 게 복원되는 구간, 이 두 가지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써 봤을 때도 이 A와 B의 대비 지점 그리고 A, B 대비 지점에서 기출했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살려서 정답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지고 정답을 처리하면 좋을까? 이것도 스탑 해놓고 보시고 같이 들어도 돼요. 자, 어디를 가지고 기출하면 좋아? 대비 지점이니까 바로 어디야? 그 기억 앞에 따라서 앞에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여길 기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 왜냐면 위에는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는 승인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둘의 대비점. 그럼 승인 과정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결국은 다른 노드들에도 이 어떤 체인이 저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승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대로 복붙해서 써버릴 수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노드에 중복 저장된다는 거. 그러니까 노드 여러 개 노드에 똑같은 내용들이 저장이 돼 있다는 거. 그걸 기출한 거 봐. 그치만 그렇게 기출하려면 이렇게 썼고
이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반드시 산문단에 연결고리를 집어넣었어야 돼. 그래서 연결고리를 집어넣고 승인 과정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여러 노드에 그 체인이 저장돼 있기 때문이다. 까지를 끌고 가는 건 괜찮아. 내 말 이해되지? 물론 네가 저 문제를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 속어법으로 맞췄을 게다. 근데 수능은 그렇게 나오긴 좀 어려우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 당일날 네가 너무 맛이 가서 그냥 그렇게 풀어야 되는 순간도 올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어쨌든 이 정도를 준비해둬야 그 순간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당황을 하더라도 좀 쉽게 꺼내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자, 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11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11번 할 얘기가 많네요. 자, 생각보다. 자, 11번 이 아이는 몇 문단을 기출했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문단을 기출했습니까? 마지막 문단을 기출했죠? 그래서 보기 문제에서 딱 끊어주고 마지막 문단을 기출한 건 굉장히 좋은 어떤 문제 유형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문을 다시 보세요. 그 마지막 문단을 읽으면서 세 가지가 있잖아. 끊어줬지. 세 가지 중에 무엇을 기출하면 조금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 혹시 드니? 보기에서? 선생님 그 개인 의견이다만 확장성을 기출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유는 뭐 때문일까? 확장성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기 때문이야. 무게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실제 수능이라면 내가 느낄 땐 확장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게끔 유도할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탈중앙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보기에 보면 보기 내용을 지금 A와 B로 나누어서 써두었다. 그치? 그래서 보기에서 A와 B가 대비된 양상이야. 그러면 이 형태라면 둘의 무슨 지점을 기출하는 게 옳아? 대비 지점을 기출하겠다는 사인을 준 거야. 그래서 B 구간에서 정답 처리해야 돼. 그래서 A, B 중에 B 회사가 포인트가 될 것이며 이 B 회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 대비 지점이니까 노드 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그 다음 뒤를 보니까 작업 증명을 활용한다. 인 거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기출하면 좋지? 확장성에서 한번 찾아봐. 확장성이고 이 노드 수에 제한이 없고 작업 증명을 그대로 쓴다. 이 부분을 가지고 뒤에 보기 이제 처리할 걸 새로 한번 써볼래? 내 말이 어렵더라도 해보려고 노력해야 돼. 자, 해봤다 치고 쌤이 진행할게. 그렇다면 어딜 기출해? 기술의 변화가 없어. 근데 기술의 변화가 없는데 확장성을 높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 노드 수에 뭐? 제한을 둬라. 이걸 선지해서 정답 처리했으면 아마 말끔했을 거야. 쌤 말 이해되니? 오케이. 마지막 가나 지문입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쓰세요. 제일 쉬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절대 이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정답의 비중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6문항 중에 3문항이 가에 해당되는 답, 3문항이 나에 해당되는 답.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올해는 가에서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나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나의 4개 정도까지도 예상하세요까지 써두셔야 돼요. 지금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정답의 지점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 대비 지점이 오지게 많았고요. 그 대비 지점을 다 범주 왜곡으로 기출해서 문제를 기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이제 써봐. if 수능, 만약 수능이라면 아까 얘기했지? 그러니까 말끔하다니까 잘 썼다니까 근데 난도가 훨씬 올라갈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가나 지문을 좀 대비를 본인 스스로 우리 강의 때 숙제 나가는 거 제외하고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최근 3개년이에요. 최근 3개년에 수능 6월, 9월 가나 지문만 추출해서 그 정도 무게를 네가 감당하는 연습을 일주일에 뭐 하나 정도 추가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1번. 그래서 앞으로 수능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하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근데 여전히도 이 지문 막 13분, 15분, 17분 썼으면 안 돼. 너무 느렸어 그건. 이 지문이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단 말이야. 그래서 또 여전히 어떤 연습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냐면 문제 풀 때 손가락으로 빠르게 조금 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쓸게. 그 밑에 손가락으로 빠르게 풀기 위해선 화살표에서 아래 써놓을까? 그러면 결국은 쉽더라도라고 써봐. 쌤말 알아듣겠지? 쉽더라도 뭐에 맞춰? 의도에 맞춰 읽어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30분 읽으라고 아니야. 의도에 맞춰서 좀 살려가면서 읽으라고. 살려가면서 읽어야 속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다 그런 건 아닌데 부분 세밀한 선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야 됐고 속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지만 지적하고 요 지문을 조금 마무리할게요. 13번에 답이 3번이죠? 네, 3번이 틀렸는데 요 선지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고요. 바로 어디가 틀렸죠? 배경이 흐리다는 부분. 그 다음에 14번 답은 5번인데 어렵지 않았는데 2번 넘어갈 때 정벽이 구조화된 이 부분 틀렸습니다. 대비 지점 잘 살려서 읽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16번 4번 5번 묶으세요. 이거 틀리면 혼나야 됩니다. 4번 고르시면 안 돼요. 답은 5번이고 4번 왜 그렇죠? 대안적인 영화가 아닙니다. 왜? 폭로를 설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돼. 마지막 15번 문제. 자, 이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지?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에 뭐? 이유. 이 문제는 잘 냈더라고. 기억의 이유지. 1, 4번 묶어봐. 1, 4번 묶은 다음에 기억의 이유를 네가 스스로 찾아보고 다시 강의를 들어. 됐니? 자, 보니까 기억의 이유니까 기억 부분 가보자. 기억 부분 가니까 나의 일문단이야. 이것에 따르면 끊었지? 기억 보니까 영화라는 것은 상상이거나 환영이다 라고 돼 있어. 이 사람은 영화를 상상 혹은 환영으로 봐. 그 아래 보니까 영화와 관객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이 영화 이론은 자 영화 이론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겠어. 왜? 반복됐기 때문이야. 우리 이거에 따라서 읽기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꿨지 뭐 상상이며 환영이다. 이게 바로 뭔지? 동일시 현상과 관련성을 맺고 있겠네. 근데 이러한 동일시 현상은 역시나 반복돼 있지. 여기까지 끌고 오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인 거야. 그러니까 장치로 인해서 동일화가 발생하고 이 동일화 현상은 뭐와 관련을 맺고 있어? 영화라는 것을 좀 상상, 환영이라고 보는 입장과 관련성을 맺고 있어. 그럼 여기 정답은 바로 뭐야? 기억의 이유는 장치야. 답은 몇 번이야? 1번이야. 4번이 아닙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요 내용들 쉬운 내용들이었지만 선생님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의도에 맞춰서 지문이 기술됐는지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정답이 기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수능이라면 어떻게 전개될 건지까지 조금 딥하게 파보았어요. 쉬운 시험지지만 얼마든지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2달 동안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게 수능에 어떻게 나올까 이런 건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매일 1번 써봐야지. 매일 뭐 암기하는 거? 의도 암기하는 거 절대 잊지 말고 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100점 받았다고 몇 명 학생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들이 공통점? 의도를 아침에 가서 시킨 대로 다 읽고 그대로 맞춰 읽으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1번 의도 암기하는 거 잊지 말자. 그 다음 2번째 뭐 한다? 수업, 과제 플러스 알파라고 써. 수업 과제 할 때 태도가 중요해. 결국 뭐에 맞춰? 의도에 맞춰 읽으려고 노력한다. 써도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됐지? 그 아래 화살표 땡겨. 그러면 이렇게 맞춰 읽고 나서 풀 때는 뭐 한다? 손가락 1대1 대응이다. 정리하는 거야. 1대1 대응 연습하는 거야. 혼자 할 때도. 데일리 과제 할 때도 모평 풀 때도. 그 다음에 헷갈리면 딱 몇 번까지? 2번까지. 근데 그때 자 앞으로 이제 과학에서 뭘 봤어? 세밀하게 나올 수 있고 그때 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봤지? 손가락으로 뭐 핵심 중심으로 딱 잡아서 몰입도 있게. 오케이? 그리고 정답 재확인도 계속 연습해야 돼. 이 새끼 정답이다 싶으면 정답 뭐 재확인하고 그 새끼 고르고 넘어간다. 이렇게 연습하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거 2달 동안 강훈련 하시면 더 좋은 성적으로 수능날 최고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